돈만 믿고 시댁을 우습게 보는 게 잘못이야. 겸손할 줄 모르는 게 문제라고. 박영자가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장은주는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짐 하나 없이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회사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다 은주 친정이 손을 쓴 거야. 분명히 그래. 영자가 확신에 차 말했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장 회장의 비서였어요. 회장님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민 흰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죠.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세워진 고층 빌딩에서 한 남자가 분주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38살의 그는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살아왔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그와 누나를 키워낸 집안이었거든요.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렸어요.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발목을 삐끗했나 봅니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서 그녀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나요? 여자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무엇보다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발목을 살짝 삐끗했나 봐요. 여자는 부끄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여자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죠.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로 병원까지 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녀의 말에서 묘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그럼 적어도 제가 택시라도 잡아드릴게요. 민수의 정중한 제안에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여자의 이름은 장은주, 34살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고마움의 표시로 민수를 커피숍으로 초대했어요. 그때 민수는 은주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그녀가 말하는 작은 사업이 뭔지 짐작할 수 있었죠. 명동 한복판에서 만난 그녀, 품격 있는 말투와 행동,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까지. 하지만 민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주 씨,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은주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마음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닌가요? 둘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민수는 은주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빠져들었고 은주 역시 민수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은주의 아버지 장 회장을 만나는 날 민수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을 느꼈죠. 장 회장은 72세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을 만나러 온 민수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이,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들었네. 네, 그렇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어떤 경우에도 겸손을 잃지 말 것. 사람은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하는 법이야. 장 회장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회장님. 결혼 후 장 회장은 약속대로 민수를 도왔습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던 민수는 장 회장의 추천으로 빠르게 승진했어요. 평사원에서 과장, 다시 부장으로 오르는 속도가 남들보다 월등히 빨랐죠. 월급도 몇 배나 올랐고 집도 강남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박영자는 그런 변화에 기뻐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해졌구나.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아. 영자는 며느리 은주에게 고마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박선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오빠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선미는 은주에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시샘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은주는 시댁 식구들을 정성스럽게 챙겼고 민수도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점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어요. 은주야, 이제 우리 민수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니까 넌 좀 더 살림에 신경 써야 해. 예전처럼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영자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참고 견뎠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선미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이제 오빠가 성공했으니까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너무 소박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선미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인맥과 돈으로 이루어진 성공을 마치 민수 혼자 일군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수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내에게 고마워했던 그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동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여보, 오늘 계약 하나 더 따냈어. 민수가 의기양양하게 말하자 은주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했네요.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예전처럼 아내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였죠. 그렇게 이 집안의 균열은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영자와 선미는 은주가 가져온 것들을 점점 당연하게 여겼고 민수는 자신의 성공을 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만이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설령 그 행복이 자신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런 은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 회장이었죠. 아버지는 딸의 변화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승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동네 사람들도 박 부장님이라며 대우해 주었어요. 그런 변화 속에서 시댁 분위기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영자는 이제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은주야, 이제 우리 민수가 부장까지 됐으니까 너도 좀 더 신경 써야 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 영자의 말에는 은근한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네, 어머님. 은주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누이 선미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이렇게 성공한 건 능력이 있어서잖아요. 물론 처가에서 도움을 받긴 했지만 결국 본인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미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아는 사람은 정작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정성스럽게 차례 음식을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죠. 어머님, 음식 준비 다 됐습니다. 은주가 상을 차리며 말하자 영자는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그런 대로 괜찮네. 그런데 은주야, 앞으로는 좀 더 푸짐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말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런 대로 괜찮다는 말만 들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해 보였어요.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관심 있게 들었죠.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나가는구나. 영자가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친정만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 시댁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영자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친정만 의지하고 시댁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선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에만 잘해주고 시댁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댁을 소홀히 한 적이 있나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는 쇳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야. 사람은 어디서 도움을 받든 겸손해야 하는 법이거든.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요.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했어요. 어머니, 은주가 시댁을 소홀히 한 적은 없어요. 민수가 아내를 감쌌지만 영자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는 자꾸 아내 편만 드는구나. 어머니 말이 틀렸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민수는 양쪽을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말씀 때문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아내를 위로했어요.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은주는 그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영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주를 씹어발겼습니다. 은주야, 음식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우리 민수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거든. 또는 은주야, 집 청소를 좀 더 꼼꼼히 했으면 좋겠어.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은주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선미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언니, 솔직히 오빠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건 아버님 덕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선미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당당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처음에는 아내 편을 들려고 했어요. 선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은주가 언제 당당하게 굴었다고 그래? 하지만 점점 민수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여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장인어른 덕분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잖아. 민수의 말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열심히 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은주가 말하려는데 민수가 끊어버렸어요. 알아. 그런데 너무 그런 걸 강조하면 내가 무능력한 사람 같잖아.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장 회장은 그런 딸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은주야,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버지의 걱정에 은주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은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장 회장은 딸의 거짓 웃음을 알아봤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자신의 딸이 점점 상처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이 집안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은주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아팠거든요.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민수네 집에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민수의 큰 삼촌과 작은 삼촌 내외, 그리고 선미의 남편까지 함께였어요. 다들 민수의 승진을 축하하러 온 자리였죠. 은주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으니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죠. 어서 오세요, 삼촌.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큰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야. 고생이 많구나. 민수가 이렇게 잘 되니까 너도 기쁘겠어. 네, 삼촌. 정말 감사해요. 은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요즘 계약도 많이 따내고 상사들한테도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민수야. 큰 삼촌이 칭찬하자 영자가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거든요. 영자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삼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처가 덕 많이 본다고 하던데 민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숨이 막혔어요. 작은 삼촌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영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사실 말이죠. 영자가 은주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친정만 믿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만 알고 정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은주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민수가 당황해서 말하려는데 영자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하는 말 들어봐. 영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마음이 중요한 건데 요즘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친정에서 돈 좀 된다고 해서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야. 선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언니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당당해지잖아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미 씨, 제가 언제 친정 이야기로 당당해졌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화내시는 거 봐요. 이런 것도 인정 안 하시네.
큰 삼촌이 어색해하며 말했어요. 뭐,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겠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이런 건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영자가 은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후로 친정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어? 시댁에 대한 예의는 지키고 있고? 은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예의를 안 지켰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말해줄게. 돈만 믿고 시댁을 우습게 보는 게 잘못이야. 겸손할 줄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 순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주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영자는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너도 참 답답하다.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 말은 안 듣고. 이게 바로 요즘 며느리들이 하는 짓이야. 남편을 조종해서 시댁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라고. 은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봐, 저런 식으로 삐지는 거야. 반성은 안 하고 기분만 나쁘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뻔뻔하다니까. 은주는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친척들 앞에서 말이죠. 한참 후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민수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어머니가 화나셨는데 어떻게 말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절망했어요. 남편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은주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장인 어른에게만 의존하고 산 것 같다고. 민수의 말에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뭘 말하는지 알아요?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더 독립적으로 살면 어떨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하면 가족이 다 망가져.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혼해요. 은주가 조용히 말하자 민수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결혼은 실패작이에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아마 그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다. 은주는 짐 하나 챙기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존심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장 회장은 딸이 돌아온 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안아주었을 뿐이었죠. 은주는 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장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군.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결과로 배우는 법이니까. 한편 시댁에서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은주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큰 프로젝트도 몇 개 진행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월요일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수야, 부장실로 좀 와봐. 상무가 어두운 표정으로 민수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상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 났어. 대성건설에서 계약 취소한다고 연락 왔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건설은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거든요. 갑자기 왜요? 계약서에도 문제 없었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쪽에서는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고만 하더라고. 민수는 당황했어요. 대성건설과의 계약은 자신이 직접 따낸 큰 건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민수가 말하자 상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연락해 봤어. 결정사항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거라니까 어쩔 수 없대. 그날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성개발에서도 계약 취소 통보가 왔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이유였어요. 회사 사정 변경이라는 애매한 이유였죠.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민수가 혼잣말을 하자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요즘 거래처들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데. 나도 모르겠어. 뭔가 석연치 않긴 해. 민수는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주요 거래처 5곳이 연달아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어요. 사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잖아. 사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회의실에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건 아닐까?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증거도 없는데. 하지만 민수는 뭔가 감이 왔어요. 이 모든 거래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모두 장회장의 계열사들과 연관이 있었던 곳들이었어요. 설마 장인어른이? 민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해서.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들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고만 하고.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화를 냈습니다. 다 은주 친정이 손을 쓴 거야. 분명히 그래. 어머니, 그런 추측은 하지 마세요. 민수가 말렸지만 영자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추측이 뭐야? 이렇게 명확한데. 은주가 나간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우연이겠어? 선미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 친정에서 압력을 넣은 거죠. 복수하려고 말이에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죠. 다음 날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희 회사 이사회에서 계약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고 무너졌어요. 이제 정말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은주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민수가 은주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요청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뀐 거였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은주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장인어른께 직접 연락드려야 하나? 민수가 고민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회사에 더 큰 충격이 닥쳤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한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부장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 회사는 정말 끝이었거든요. 한 달 후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고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회사가 정말 괜찮은 건가요?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결국 사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휴직을 좀 해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회사 사정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민수는 회사를 나오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장인어른이 손을 쓴 걸까?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다 은주 친정이 한 짓이라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민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교만했던 남자의 몰락이 시작된 거였죠. 민수가 회사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영자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고 선미는 오빠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오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미가 다그치듯 말했지만 민수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민수는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영자가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중하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어느 분이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 회장님의 비서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노신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 회장님?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 아버지의 비서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혹시 민수 씨 계신가요? 김 부장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네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자는 황급히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나와봐. 장 회장님 비서분이 오셨어. 민수는 놀라서 급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민수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자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십니다. 회장님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부장은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는 두툼했고 정성스럽게 봉해져 있었죠. 이게 뭔가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어봤지만 김 부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서 갔어요. 민수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 거냐? 영자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열어봐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가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표였습니다. 액수를 본 순간 민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5억 원이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영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은주의 서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민수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작은 쪽지였어요.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로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는 자는 다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짧은 문장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영자가 쪽지를 보며 떨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문장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선미도 옆에서 수표를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오빠, 이 돈은 뭐예요? 왜 이런 걸 보내온 거죠?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보였어요.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아내와 장인어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영자는 쪽지를 다시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은혜를 모른다고?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걸 말이죠. 그날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죄송한데 이 집 팔기로 했어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겠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주인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보증금은 돌려드릴게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장 회장의 손길이 닿은 일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떠나면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거였죠. 형, 회사가 망했대요. 동료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영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영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너무 심했다는 걸, 은주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말이죠. 선미는 더 직접적으로 후회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뭘?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 없어. 한 달 후 이들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넓고 화려했던 아파트를 떠나 초라한 반지하 방으로요. 민수는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그의 이름은 이미 업계에서 조심해야 할 인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민수가 영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장인어른한테도 너무 배은망덕했고요. 영자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줬어요. 우리가 다 잘못한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그때서야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장 회장의 도움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민수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어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견뎌야 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했거든요. 그 봉투 하나가 바꾼 인생이었습니다. 민수가 고시원에서 지낸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장재단, 새 이사장 선임 기자회견 개최. 민수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장재단은 장 회장이 운영하는 자선재단이었거든요. 급히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건물이 나왔어요. 장재단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오늘 오후 장재단에서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 선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초조하게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혹시 은주와 관련된 소식일까 싶어서였어요.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장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화면 속 장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죠. 기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어요. 우리 재단은 지난 20년간 사회 환원 사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 회장이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어요. 새로운 이사장으로 제 딸 장은주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민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측면 문이 열리면서 은주가 나타났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 은주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온화하고 순종적인 모습 대신 단호하고 의지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은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이사장을 맡게 된 장은주입니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환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 자신의 가슴을 찔렀거든요.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개인적인 어려움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영향을 받으셨나요?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시련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신뢰와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자신이 얼마나 그런 소중한 것들을 짓밟았는지 느꼈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재단 운영 방향에 변화가 있을까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더욱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집중할 겁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 회장이 따로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딸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 회장은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 말이 곧바로 민수의 귀에 들렸어요.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장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때로 시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제 딸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은 독립적인 여성이 된 거였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은주 신임 이사장은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친 후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가 하버드에서 공부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결혼 생활 동안 은주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에 대해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겸손했고 남편을 세워주기만 했죠. 또한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수는 그 모든 내용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언제든 혼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아내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거죠.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재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울 시내 여러 곳에 무료 급식소를 열고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만든다고 했죠. 은주는 그 모든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민수는 그런 은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은주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 더욱 부끄러웠어요.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공하고 인정받는 은주와 모든 걸 잃고 추락한 민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말이죠.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라는 거요. 민수는 고시원에서 한 달을 보내며 매일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작은 회사들조차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름이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민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주를 찾아가서 사과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용으로 다니던 길을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가야 했어요. 명동 거리는 여전히 번화했지만 민수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장은주 이사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민수가 리셉션 직원에게 말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박민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자 직원은 잠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곧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장님께서 면회를 사양하신다고 합니다. 민수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안 됩니다, 선생님.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는 로비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경보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계속 기다리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주세요. 경보원의 말에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혹시 은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어요.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은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지쳐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민수가 돌아보니 장 회장이 서 있었어요. 혼자 산책을 나온 모습이었죠. 장인어른. 민수는 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장 회장은 민수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은주를 만나러 왔나? 장 회장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만나주지 않으시네요. 사과하고 싶었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주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네. 정말입니까?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장 회장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뢰는 돌처럼 한번 깨지면 다시 붙지 않는 법이야.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은주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장 회장은 그런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는 걸로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하지만 그래도 민수가 말하려는데
장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자네가 받은 도움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 회장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졌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 그대로 주저앉아 있거나 일어서서 다시 걷거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장 회장의 표정에는 엄중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죠.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새 삶을 살아라. 남의 도움 없이 오직 내 힘으로 말이야. 장 회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어요. 장 회장은 민수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맨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말이죠. 다음 날부터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식당,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았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건설회사에서 자비를 하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예전 부장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었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갔어요. 삽질도 하고 자재도 나르고 허드렛 일이라면 뭐든지 했죠. 동료들은 민수의 과거를 몰랐어요. 그냥 성실한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죠. 민수야, 오늘도 고생했어. 현장 소장이 격려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하며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지금은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와서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편했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와 선미는 가끔 연락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어요. 서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언젠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삶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생활을 안정시켜 나갔어요.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매월 조금씩이라도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민수 자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민수는 우연히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장재단에서 명동에 무료급식소를 새로 연다는 내용이었어요.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죠. 민수는 그 기사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신도 어려운 처지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서 장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민수는 안도했어요. 주말에 시간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시죠. 그렇게 민수의 자원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자리한 급식소는 생각보다 컸어요. 하루에 10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였죠. 민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다른 봉사자들도 민수를 따뜻하게 받아줬죠. 박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함께 봉사하는 아주머니가 격려해 주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민수는 급식소의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사정도 조금씩 알게 되었죠. 각자 힘든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급식소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어요. 정성스러운 붓글씨로 쓰여진 문구였는데 장회장의 글씨체였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은혜를 모르는 건 죄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민수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야. 나는 은혜를 몰랐어. 민수는 속으로 반성했어요.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준비를 도왔고 저녁 늦게까지 정리를 도와줬어요. 다른 봉사자들도 민수의 성실함을 인정했죠. 박 선생님 덕분에 일이 정말 수월해져요. 고맙습니다. 봉사자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민수는 보람을 느꼈어요. 예전에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 진심으로 기뻤거든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명동 거리가 하얗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급식소에도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따뜻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였어요. 민수는 바쁘게 음식을 나르며 봉사했습니다. 그때 급식소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여러 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은주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급식소를 둘러보고 있었죠. 곁에는 재단 직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현장 점검차 오신 거였어요. 민수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숨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은주는 차분하게 급식소를 둘러보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어떤가요? 이용자들 반응은 괜찮고요? 네, 이사장님. 모두들 만족해하고 계세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둘러봤습니다. 그때 은주의 시선이 민수 쪽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은주도 잠시 놀란 것 같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을 지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곧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본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가슴이 쓰라렸지만 이해했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은주는 봉사자들에게 인사했어요. 모두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은주가 나가려는 순간 다시 한번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은주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였죠. 민수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었죠. 은주가 문을 나서자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은주의 미소에서 용서를 느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벽에 걸린 문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은혜를 모르는 건 죄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구원한다는 걸 말이죠. 민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봉사하며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배우겠다고요. 인생의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명동에 내린 눈은 모든 것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